HD 현대중공업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1.5%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58.2%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17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6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31.5%가 증가했고요. 그 대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6% 증가했습니다. 크게 많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요거는 원가 회계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조금밖에 증가를 안 하고 스루프 쪽에서는 또 감소가 되게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전환으로 241.4%가 상승했고요. 판매관리비가 28.9% 증가해서 영업손실 423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영업손실이 80.5%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손실폭이 계속 줄면서 연말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3년도에 연간 영업손익은 흑자로 돌아서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조선업을 위해서도 그런 기대를 좀 걸어 봅니다. 스루프 손익으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4%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일단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42.5% 증가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2.3%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6.6%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 크게 향상이 됐고 영업손실 127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8.2% 영업손실이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850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인데 이것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은 없고요. 제공품이 1648억 원이 증가를 1648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계약자산이 52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제공품이 더 증가를 했군요. 계약자산보다. KIFRS 1115에 의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회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계약자산이 이제 태동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원가 회계 쪽에서는 매출 채권 성격으로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한 수익으로는 인식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선박이라는 게 2, 3년 되는 장기 제작 기간, 건조 기간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다 써놓고 수익을 못 잡으면은 손해가 나는 건 뻔한 거 아니냐. 요런 단말마적인 단기 1년 기간만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올해 한 해만 손해를 봐라.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또 이 공정 중인 계약 자산이 포괄 제공이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매출로 인식이 되면은 그게 연속해서 또 뒤에 것이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연장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첫 해만 결단을 내려라. 손해 영업 손실 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괄 제공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수주 잔고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 기간이 들어갔어요. 기초 수주 잔액이 33조 원대였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4조 원 수주를 했다 이겁니다. 조선 해양프렌트 기타로 해가지고. 그리고 기납품액이 2조 6,328억 원이 기납품이 됐다. 이렇게 해서 수주잔고는 34조 6천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요게 그 2조 6천억 원을 그냥 3조 했다고 보고 연간이면 한 12조 정도 하면은 한 3년치는 계속 작업할 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2조 6,330억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1억 7천 분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수치는 선박수주 말고 매출 말고 다른 기타 매출 정도 성격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그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수주산업에서. 삼성중공업 많이 그 오차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더더욱 오차가 심하고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수주 관리, 이 기납품액이 매출액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그 현대중공업의 이런 그 데이터를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신뢰를 우리가 줄 수 있다. 현대중공업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을 했는데요.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29.3%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것이 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으로는 2.6%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4.2% 하락을 했고 재료비가 4.2%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2차 추론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된 추론이 나옵니다. 과학경영 스루풋 경영은 과학경영으로 또한 불리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TOC 경영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를 과학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순은 논리적으로 해소되어야 됩니다. 분석을 해가면서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요. PQ 총 제조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그런데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이 변동 범위를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갭을 제가 총 제조비용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 Q의 그 총 제조비용은 제가 계약자산을 넣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가 계약자산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일치를 하고 더더욱 더 나가서 계약자산도 일치를 합니다. 이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틀리는 기업이 또 거의 뭐 대부분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손상각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죠. 아직 청구하지도 않은 놈을 뭔 대손 상각을 처리하느냐. 매출 채권이야 대손 chan각 처리라는데, 이거를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대손 상각하는 그런 무리한 그 논리가 그 합리적이지 못한 이 회계 그 처리 기준들이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은 그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자산에 뭔 놈의 그 대손상각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제 생각하고 아주 그냥 일맥상통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2,47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17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연간 평균 임금이 7,78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는 6,720만 원으로 예상이 됐고요. 15.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임금을 많이 올려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해양은 거의 뭐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한 2천만 원, 연방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은 이게 그 공정관리, 제 생각엔 공정관리를 잘 해가지고 잔업을 안 하고 8시간만 일하면은 이 정도 선이면은 고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인상의 기준은 TOE 생산성이 상승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코스트 회계 생산성과 그 다음에 스루풋 회계 생산성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좀 식별이 되도록 이 표현을 했고요. 경영평가지표에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0.0회전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도 2.3%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투명하다 그래도 가정이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 도표로 그 논리 도구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비성분에서의 2차 추론 원재료 가격 상승 모수는 그 원인이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분석했기 때문으로 추정 해석하자 한다. 이렇게 제가 그 수주산업 쪽에서 1차 추론, 2차 추론이 모순되는 점을 계약자산으로 저는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로서 이 원재료는 6%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그 단순 평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가격 추이는 3.2% 인상이 된 거로 나오는데, 이 자료는 쇼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한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가격은 아니죠. 그러나 원재료 가격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구매한 가격 추이인데,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은 입증이 됩니다. 타 기자재, 엔진이 있을 것이므로 대표성 상징으로 불확실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주 판매 가격 인상도 입증이 되나 자신들의 수주 계약 가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더 그 높게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연말까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11조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산을 하면은 한 1,869억 원 이익이 날 거다. 왜 그러냐?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 증가한다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6% 재고를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르풋 관점으로 그 연말 매출액은 손익분기점으로 기준으로서 했어도 10조 한 5천억 원. 그래서 10조 5천억 정도 하면은 스루프상으로는 적자 5,4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흑자로 내기 위해서 재고 그 포괄 가공비 재고 회전율을 3.3회전 25.9%의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아주 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계약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 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10조 5천억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뭐 13조 2천억까지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2,600억 정도 이익을 전환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루포 회계 기준은 이거를 어떤 너무 단가라고 보면은 1,050만 원에 가능하고요. 원가 회계 기준은 11,000원 아니 1,100만 원 정도를 해야 만족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그 납품 단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50만 원 싼 단가로 넣더라도 충분히 이 재고 주문량이 많다면 재고 회전율을 그 증분시켜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 증감에 관한 이 역량 결과를 좀 4분면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주가는 그 11만 2,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700원 감소했고요. 그러나 장부 가격으로 아직 189까지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 78.02%, 국민연금이 5.94%, 모건 스탠리가 6.65%, 중국인 왜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한국조선해양의 또 최대 주주는 HD 현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수 회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잠깐 실례. 이제 다. 자, 그러면은 올해 조선업 대표적인 현대중공업 1분기를 분석을 했는데요. 연말까지 흑자로 아니면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